정권을 잡는다는 것은 그 사진에 없는 이야기예요. 8년 동안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이 지난번 보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그 별로 국력이 아직 세지 않는 나라에서 70만 명이 군대에 있었습니다. 70만 명이 6만 명이 장부교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6만 명 중에 6천 명 정도가 해외 유학을 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 당시에 군 장교단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머리가 깨어 있습니다. 가장 개방적이었어요. 또 실무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또 6.25 때 싸웠던 사람이에요. 애국심은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또 이 나라의 대응하는 데 대해서 굉장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미국에 갔다 온 사람들은 특히 더했습니다. 미국에 가서 보니까 한국이라는 이 나라는 완전히 쓰레기통 같은 나라니까 이런 나라를 두고는 절대 있을 수 없다. 반드시 이 나라를 개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귀국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이 사람들이 정책을 폈는데 이상한 정책을 펴셨어요. 군인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정책을 폈습니다. 첫째는 개방 정책이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정권을 잡으면 지금 미얀마가 대표적인 예이고 북한이 그렇지만 반드시 폐쇄 정책을 씁니다. 군인들은 개방, 여러 사람들하고 군인들 자체가 여러 사람들하고 민간인들하고 어울리고 세계에 가서 외국 사람들하고 같이 뭐하고 하는 그런 거하고 생리 안 맞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5.16으로 집권한 박정희 세력은 개방 정책이 있었습니다. 일본하고도 수비하고 월남에도 가고 무역을 통해 가지고 해외 나가서 벌을 먹겠다 하는 이런 정책을 썼어요. 어느 나라 군인들도 쓰지 않는 정책이죠. 왜 이렇게 했느냐? 그것은 5.16 때 정권을 잡았던 이 장교단이 우수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 박정희, 김종필과 같은 그 같은 그룹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들. 제가 머리가 좋다는 것은 IQ가 좋다는 게 아니고 어떤 조직을 운영한다든지 인간관계라든지 역사관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철학이라든지 이런 게 대단했던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어느 나라 군인도 하지 않는, 어느 나라 군사정권도 하지 않는 개방정책을 썼어요. 또 어느 나라 군사정권도 하지 않는 경제개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개발. 그것도 수입 위주, 수입 대체가 아니라 수출 위주의 정책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나라가 정권을 잡아가지고 수입 대체 전략을 쓰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입 대체는 뭐냐? 우리가 지금 수입하고 있는 것을 수입 안 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그걸 먹는다는 거죠. 국내에서. 그런 정책을 펴기 시작하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지금 북한과 같은 나라가 되죠. 북한과.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되냐? 수입하고 더 많은 수출을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수출 주도로 가겠습니다. 수출 주도로. 이것도 군인들이 쓰지 않는 정책이에요. 그 다음에 이 박정희 정부는 군사비 지출을 억제를 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1960년대에 군사비 지출을 늘리지 않았어요. 이것도 희한한 경우입니다. 군사 정권이 들었으면 무슨 무기를 크게 하고 군인 수를 늘리고 막 자동차도 막 근사한 걸 사고 막 이렇게 할 텐데 오히려 경제 개발에 투자를 많이 하고 군사력 건설에는 별로 돈을 쓰지 않았어요. 그건 뭐냐? 박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가 군사력 증강을 해야 되는데 우선 돈을 벌어야 된다. 돈을 먼저 벌고 남으면 그 돈 가지고 군사력을 발전시킨다. 선경제건설, 후군사건설이 있습니다. 선경제건설, 후민주건설, 동시에 선경제건설, 후군사건설. 이렇게 해서 68년 이후에 비로소 우리가 군사비 지출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주국방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것은 1970년대 일이었습니다. 이때 북한은 뭘 하고 있었느냐? 1960년대 북한은 뭘 하고 있었냐? 군사제일주의로 갔습니다. 군사제일주의. 쿠바 미사일 사건 때 아마 보니까 소련이 쿠바를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했다는 기보다는 미국이 쿠바에 배치한 소련의 핵미사일을 철거하지 않으면은 가만두지 않겠다고 딱 해상봉쇄를 하니까 프루쇼프가 항복을 해가지고 쿠바에 배치했던 미사일을 철거를 했습니다. 이걸 보고 나서 김일성이가 아이고 소련도 믿을 수 없다. 우리 자력 갱생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군사비 지출에 총력을 동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60년대 한때 우리보다 훨씬 앞섰던
우리보다 훨씬 앞섰던 북한의 경제가 서서히 이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남북한 비교해가지고 북한 경제가 제일 남한보다 위에 있었을 때는 1961년 요 무렵입니다. 61년에는 철강 생산량, 비료 생산량, 식량까지 포함해가지고 모든 점에서 북한이 한국보다 훨씬 앞섰어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남한에 식량 원조를 제안합니다. 식량 원조를 당당하게 제안합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하는 겁니다. 미국으로부터 원조 안 받으면은, 원조 안 받는다는 약속을 하면은 우리가 동족 도와주는 차원에서 식량을 주겠다고 발표를 했죠. 그게 1962년입니다. 62년. 그러나 박정희는 군인들이 하지 않는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이 기초를 만든 것이죠. 이 박정희 대통령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승만과 박정희 차이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민주주의 자체를 부인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서구식 민주주의가 한국에서 정착하려면 시간을 많이 걸리겠다.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은 한 번도 정면으로 민주주의는 한국에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은 마음에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냐? 정권을 잡자마자 이런 민주주의는 안 된다. 이런 민주주의는 그대로 하다가는 반드시 나라가 망한다. 반드시 한국의 현실에 맞는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요게 박정희라는 사람의 소중한 점이죠.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은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 박정희밖에 없습니다. 이런 민주주의는 안 된다. 그 뒤에 앞에 모든 우리나라의 정치인은 민주주의는 무조건 해야 된다. 민주주의는 하나의 하나님이다. 민주주의에 대해서 뭐 토를 달고 하는 것은 그것은 독재자가 하는 일이지 그것은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민주주의를 하나님처럼 떠들었지만은 박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어요. 아니 민주주의가 뭐고 우리 나라를 살리는 길이 돼야지 우리 한국이 과연 서구 민주주의 방식을 그대로 채용해서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론을 단 사람입니다. 즉 민주주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한 첫째 사람이고 마지막 사람이에요. 박정희는. 그런데 사실은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서구의 민주주의를 그냥 수입을 해가지고 해보니까 잘 안 됐죠. 1975년 1월 14일에 박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그 민주주의 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이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75년에 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박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또 몇 마디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2차 세계대전 이후 지구상에는 신생 민주주의 국가가 많이 생겼습니다. 내가 알기로도 한국전쟁 당시 유엔 회원국이 한 50여 개국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130여 개국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국가 중에 공산주의 국가를 빼놓고 기타 서방 진영에 속하는 국가들은 거의 대부분 서구 민주주의를 자기 나라에 받아들여서 시행을 해보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것을 직수입해서 성공해가지고 지금 잘 해나가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몇 개나 되느냐 여러분들 한번 꼽아보십시오. 지도를 내놓고 보십시오. 동남아시아든지 중남미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내가 알기로는 거의 한 번씩 다 홍역을 치르고 중병을 앓았어요. 지금도 민주주의 소아불량증에 걸려서 신음하고 있는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조금 잘해나가는 나라는 서구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되 자기 나라의 실정을 감안해서 가급적 실정에 알맞게끔 이것을 잘 조화해 나간 나라는 비교적 잘하고 그렇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직수입을 한 나라는 열이면 열 전부 다 민주주의 병에 한 번씩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엄연한 사실이 아닙니까? 민주주의 제도라고 하는 것도 민주주의가 그 나라에서 자랄 수 있는 토양과 풍토가 조성되어야만 자라나는 것이지 그런 것 없이 그냥 갖다 심어 가지고는 잘 자라나지 않습니다.